안녕하세요, 오정현 약사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지도 않고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들면 배가 불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술도 먹지 않았는데 지방간에 걸린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일이죠. 결국 복부의 지방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빠르면 5년 안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으로도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증가 그래프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이시죠? 병원에 가는 것이 이 정도면 실제로 숨어있거나 환자가 되기 전 단계인 사람들은 더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19세 이하 청소년의 10%가 지방간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서구화된 식습관이 정착한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술도 안 마시는 청소년들이 왜 술을 먹는 청소년도 있지만요. 일단 이게 왜 발생하는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원을 흡수합니다. 음식물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 탄수화물 속에 포도당이 혈중으로 유입되고요. 인슐린에 의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인체는 항상 기하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언제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쓰고 남은 에너지를 몸속에 저장을 하는데 저장의 가장 용이한 형태가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에 의해서 쓰고 남은 잉여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어 여러분의 아랫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였는데 그것이 지방으로 변해가는 기적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뱃살입니다. 그리고 배에 저장된 지방이 영역을 확장해서 간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죠.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으셨죠? 그런데 제가 설명한 대로 탄수화물이 문제라면 매일 쌀밥을 먹는 전 국민이 다 뱃살이 나오고 지방간에 걸려야 하는 것인데 또 그러진 않죠. 어디까지나 과도한 탄수화물이 문제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나 더 말썽을 일으키는 녀석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음료와 과자에 첨가제로 들어있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먼저 과당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과당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단맛을 유발하는 당의 일종입니다. 온전한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이나 액상과당이나 사실 똑같은 과당이긴 하지만 과일 속의 과당은 액상과당만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액상과당의 경우는 과일 속의 천연과당과는 다르게 포도당과 과당이 42대 55의 비율로 공장에서 합쳐져서 만들어낸 합성품이고요. 그 원료는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에서 추출합니다. 액상과당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오징어 약사 스타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흡수되는 경로가 포도당과 다릅니다. 포도당이 소장에서 혈중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반면 과당은 90% 이상이 곧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어 똥배를 만든다고 했었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쓰고 남은 에너지를 몸속에 저장을 하는데 저장의 가장 용이한 형태가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에 의해서 쓰고 남은 잉여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어 여러분의 아랫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당이나 다른 탄수화물 경우도 뱃살의 원료로 사용되긴 합니다만 인류의 조상들은 열량이 높은 과당을 섭취하기 힘든 기아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굶을지 모르니까 과당의 경우 섭취를 함과 동시에 가급적 많은 양을 축적시키기 위해 포도당과 다른 흡수 경로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복부에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배가 나온 이유입니다. 또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과당의 경우는 장내 세균의 먹이로 작용하여 미생물의 과증식을 불러와 과도한 장내 가스를 일으켜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게 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액상과당은 또한 과다한 요산을 생성시켜 통풍에도 영향을 줍니다. 통풍에 걸리신 분들은 맥주랑 고기만 멀리할 것이 아니라 탄산음료와 과당도 멀리하셔야 합니다. 과일 속에도 들어있으니 통풍 환자는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액상과당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미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료와 과자에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1일 섭취하는 액상과당을 50g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콜라 100ml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의 함량은 10.8g입니다. 이렇게 생긴 콜라 한 병을 다 마시면 1일 액상과당의 한 계량을 충족시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과체 음료와 주스를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51개의 제품 중 16개의 제품이 콜라보다 액상과당의 함량이 높거나 같았습니다. 미니메이드 오리지널 포도백 350ml, 액상과당 함유량 26.86g, 롯데 칠성의 트로피카나 100% 퓨어 사과주스 190ml도 26.32g 들어있습니다. 이런 주스들은 탄산음료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애들에게도 먹였는데요. 오히려 액상과당 함량은 콜라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에서도 액상과당의 소비 증가 곡선과 비만 인구 증가 곡선은 그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만 인구 증가율도 미국 못지 않습니다. 물론 비만이라는 질병의 원인을 액상과당 하나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만 숙지하셨어도 조금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약사인데 약 이야기는 안 하고 항상 뭐 먹지 마라, 뭐 안 좋다, 뭐 먹지 마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해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제 정체성이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쁜 것의 섭취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이 영양제나 약에만 의존하여 몸을 바꾸려는 일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약을 먹고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약을 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기 쉬운 지속 가능성이 없는 반쪽짜리 건강입니다. 듣기 싫더라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악역은 제가 맡겠습니다.